네, 2024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음지의 손,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목은 누가 전공의를 붙잡고 있는가? 누가 조국을 띄우고 있는가?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지만은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의사들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저는 바로 앞선 방송에서 윤석열 담화가 옳다. 기자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저는 의사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라는 예측을 또 던집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무너진다라는 예측을 던집니다.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조국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예측을 던지고자 합니다. 의사와 이재명 그리고 조국을 비교해서 한국 정치를 보이지 않는 손, 숨어있는 손을 거론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냈던 의대 정원 증가 하지 마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이걸 전의교협이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하지 말라, 증원하겠다는 처분을 하지 말라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행정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전의교협에서 홍보위원장, 조윤정 홍보위원장, 물론 의과대학 교수님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안 나오고 있는데 전공의들 회장이 박단 씨입니다. 박단 대표에게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분은 우리나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그분이 윤 대통령이 박단 대표를 초청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과하면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의사처럼 근거와 가능성을 따지고 판단이 맞는지 틀렸는지 따지고 살지는 않는다. 그분의 열정을 이해하도록 그분은 윤석열입니다. 노력해달라. 대통령의 열정과 정성만 이해해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젊은이들에게 먼저 팔과 어깨를 내밀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 1만 3천 중 대표 한 명이라도 딱 5분만 안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추가하기를 숨막히는 갈등 기간 국민과 환자는 가슴을 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현재 이 난관을 해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 대통령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하는 말에서 관용은 힘이 있는 자만이 베풀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외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30몇 년 기자 생활했으면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죠. 습관적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저 사람의 속내가 뭘까 쳐다봅니다. 물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전의교협의 조윤정 홍보위원장이 한 말, 이분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전의교협의 홍보위원장이니까 의과대학 교수님이겠죠. 교수분들을 많이 압니다. 의대 교수는 많이 알지 않지만 그 교수들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도 짐작은 합니다. 그런 분이 쉽게 말하면 이재명 같지는 안 합니다. 절대로 이재명 같지는 안 합니다. 더러 그런 교수도 있겠지. 사람 사는 세계니까. 근데 이 조 홍보위원장이 이 정도 얘기했다면 저는 교수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 현상들을 지켜보면서요. 저는 힘 있는 자들은 단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자들은요. 결사투쟁 못합니다. 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판사판 죽게 되니까 딱 뭉쳐서 싸우거나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불리하면 투항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한양에 있던 조선 민중들은 경복궁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한양이
왜군이 점령했을 때 오히려 왜군 치하를 반기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점령군은 인심 얻기 위해서 잘해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제에 먹혔을 때 조선 500년 동안 우리는 근대화된 게 없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개화했지만은 20몇 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를 일본은 급격하게 근대화를 하면서 한양을 확 바꿔놨습니다. 우리 주권을 잃은 건 안타깝지만 그렇게 변화시켰던 거는 일제가 식민지 조선민중의 마음을 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고요. 물론 뭔가 강한 힘이 왔을 때 결사적으로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애국투사도 있지만 의외로 편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편승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편승을 해서 기회를 잡고 부자들도 편승해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게 사람 속성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료계는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부자입니다. 연봉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기는 어려워. 없는 사람들은 이판사판으로 싸울 수 있지만 그들조차도 외세가 들어왔을 때 외세에 영합하면서 기회를 잡고 이제 그것마저 없다면 결사투쟁하겠죠. 굴복하기 싫으면. 근데 굴복해서 잘 살 수 있으면 굴복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하겠다는 거는 굴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스템을 의사 정원을 늘려보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금 교수님들은 다 리타이한 이후에 이뤄질 일들이고 결사투쟁할 수 있는 소재가 안 됩니다. 의사들은 뭉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협회, 의협이 있고 전의교협은 의과대학 교수님들 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 개원의가 있고 동네마다 있는 의원들, 그 다음에 2차 진료 중소병원, 전문병원, 지방병원들이 있죠.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묶은 게 의사협회인데 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부유한 의사층들을 하나로 묶어낸다? 쉽지 않죠. 이 의사 집단하고 약사 집단하고 이익 갈등을 한다면, 의학 갈등을 한다면 의사들이 하나 뭉칠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가서 일하는 수련병원, 큰 병원들을 다운되면 2차 병원이 커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또 이게 안 되면 개원의가 잘 돼. 3차가 잘 돼. 1차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로 묶어요? 안 되는 거죠. 서로 경쟁 관계인데. 동아일보가 안 될 때 조선일보가 잘 되는데 이 기자들이 하나가 뭉칠 수 있겠어요? 만약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싸운다면 신문 기자들이 일제단결해서 방송 기자라고 싸울 수는 있겠지만은 조선동아 중앙 한겨레가 이렇게 경쟁하는데 그게 기자들이 하나가 신문 기자들이 뭉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려운 구도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부가 있는 집단이라면.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전위기업에서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손을 놓겠다는 얘기죠. 물론 뭐 본심을 숨기고 할 수도 있지만 대학 교수님들인데 그건 쉽지 않죠. 지금 전의교협에서 그 중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으로 개인별로 사표를 내자, 개별적으로 집단 사표를 내자 그랬는데 지금 이 정도 대통령이 연설했고 담화만 발표했으면 서울대학교 교수, 의과대학 교수 몇 명이 사직했다, 연세대학교 몇 명이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겠죠. 안 나오잖아요. 냈다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개하지만 통계를 안 내잖아요. 물론 제가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꽝 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냈어 하고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싸울 소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그 좋은 의과대학 교수 자리를 포기해요? 존경받고.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가 어떠한 대학 교수보다도 수입이 많은데 웬만한 개헌의보다도 난데. 그리고 지금 이 교수님들이 있는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이 안 나오니까 병원이 안 돌아가서 병원이란 것도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조직이에요. 근데 지금 2달째 이러고 있으면 원래 장사는 망친 거지. 봉급 못 받을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이제 몇 개 대학병원 자빠지면요. 그 대학도 휘청할 거고 그러면 교수직 자리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공의들, 이 친구들은 젊어서 지금 버텨보겠지만 이들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미 어쨌든 대학은 마치고 의사니까 자기 밥벌이 하는데
해야 되는데 버티겠죠, 젊으니까. 근데 언제까지 버티겠냐 이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천인데. 제가 돈의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박단 전공이 회장이죠. 이 친구를 딱 찍어서 전위교협 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봐라 이렇게 한 거는 전공의들을 누군가가 탁 쥐고 있다는 얘기죠. 누굴까요? 박단 위원장이 쥐고 있겠습니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교를 시작으로 주사파들이 각 대학을 장악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PD 계열이 셌는데 NL 계열이 확 들어오면서 장악됐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바람처럼 장악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산주의 이론대로 따르면 NL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우리의 적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는 자 의사협회는 강공으로 나갑니다. 윤석열 정부가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하겠다 그러고 국회의원 20석 30석이 날아가겠다는 그런 강한 표현, 정치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언제 정치학 공부했다고 그렇게 세게 나옵니까? 이거는 시정에 돌아다니는 낮은 수준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정치를 깊이 알면은 저런 발언을 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의사로서는 공부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회학 공부 안 됐기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지게 하겠다. 30석을 날려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정치를 넣어준 거죠. 이번에 의협 회장 당선된 사람. 그 의협에서 이제 뭔가 선동을 하는데 각 동네마다 있는 개원이들 이 사람들이 지금 단축 근무를 하거나 파업을 해줘야 되는데 파업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도를 보게 되면 부산 움직임 없다. 충북 움직임 없다. 충남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소병원, 지방병원, 전문병원은 아예 참여하는 게 없고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안 나는 대학병원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죽으면 거기서 일하시는 대학 교수들만 손해니까 야 전공의들 너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봐 떠미는 거고 개원의들이 참가해야 되는데 안 참가합니다. 이 불가능한 구도를 바람을 넣어서 이렇게 강력한 의협 회장이 나오도록 만든 게 누구겠습니까? 전국의 서울대학교 학생 그 당시 우리 때는 한 4,000명 됐나? 연대 고대 한 10,000명이 됐는데 그 친구 생각이 다 다른데 확 휘어잡게 한 젊은이니까 가능하지 그건. NL계의 대부가 누구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건 서울대학교 법대 강철 김용환 씨가 강철 서신을 뿌리면서 쫙 했지만 그도 결국은 전국의 대학을 휘어잡지 못했어요. 이정우가 떠서 잡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누구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서울대 이기 학생회장 그런 친구들이 했지 그 친구들도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고 젊으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연수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생 상당수가 따라가긴 했지만 상당수는 또 안 따라갑니다. 젊으니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지만 사회는 안 따라갔고요. 지금은 이 젊은 전공의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인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젊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어떻게까지 버티는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개원이들은 동참 안 하고 2차 병원은 안 하고 3차 병원은 무너져가고 전공의들만 지금 버티는 건데 전공의들은 잡을 수 있습니다. 옛날 운동권도 잡았듯이.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을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법원에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나 지금 선거 바빠 죽겠는데 나 좀 법원에서 부르지 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의정 갈등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의협 사람들은 강력한 투쟁을 하고 전공의들은 버티고 있지만 전의교협이라든지 개인 의원들은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 법을 의식하고 중법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자였고 지금 일당의 대표입니다. 지금 자기 변론을 했던 변호사 5명을 각 지역구에 공천을 해줬죠. 그리고 비명 행사 그래서 자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많이 공천했습니다. 자기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 좀 재판 좀 안 받게 해주고 징징거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재명 인기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또 다른 잡범인 조국이 떠올랐어요. 이재명이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민주당 대표가 되고 송영길이가 비켜줘갖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 또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해도 추락하니까 갑자기 조국이 뜨는 거.
이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조국이라는 친구가 뭐 대단해요. 산호맹에서 서열은 백태웅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었고, 응? 산호맹 82학번 서울대 법대 서울대 친구들 거기서 누가 조국을 인정합니까? 근데 지금은 왜 뜨냐 이거예요. 어? 거기서 쟁쟁했다고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뭔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싶은 세력이 의사들 갖고 흔들려고 하다가 지금 뭐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갖고 꽤 오래 흔들었는데 이재명이 지금 힘이 떨어져 가요. 조국을 띄우는 거죠. 이게 먹혀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오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찬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북한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공산주의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딱 정체를 드러내가면 안 가죠. 절대 안 움직이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항상 뭔가 불만 있는 세력들은 있고, 그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거죠. 4.3 문제도 4.3이 평화를 위해, 뭐 참 웃기잖아요. 뭐 숨진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사건 자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광주 문제도 자꾸 띄워가지고. 근데 광주에서 희생된 분 중에 상당 분들이 카빈에 희생됐고, 그분들이 시위 현장이 아닌 자기네 동네에서 왜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경찰이, 군이 출동한 적도 없는 데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보낸 세력이 여기 와서 지하당을 만들고 이런 세력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은 모든 사람이 경계하니까 걔네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 가진 사람을 자꾸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자꾸 혼란해지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자꾸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장난에 속는 건 아닌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요거는 국정원도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종교와 비슷해서 딱 실체를 잘 안 잡혀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 제가 그때 한 6만에서 7만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 와 있었죠. 그 친구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해가지고 블로그에 쓴 게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조심했죠. 중국이 사드 사태 때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려고 했습니까? 그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중국 한중 관계가 틀어지면서 중국이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도 꽤 영향을 끼쳤는데 윤석열 들어서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자꾸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공의들을 움직여서 뭔가 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조국을 띄운다 이겁니다. 어디까지 갈까 한번 보자 이거죠. 누가 전공의를 붙잡고 조정하고 있을까요? 누가 조국을 띄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의사들은 의과대학 병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무너질 겁니다. 못 견딥니다, 이건. 그리고 이재명도 못 견딥니다. 조국은 지금 뜨지만 결코 오래 못 갑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재명과 조국은 감옥 앞으로 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문제들은 있어요. 그런데 비교적 룰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음지에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정 문제하고 의정 갈등 문제하고 이재명의 조국의 난 문제도 같이 보시면 뭔가 흐릿한 윤곽이 잡힐 겁니다. 여기를 조정하는 세력은 대한민국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영향력 공작,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 중국, 북한 다 의식하고 보시면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